안녕하십니까.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는 대체 불가능한 위기관리 도구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총성과 포격이 멈추자 한국과 북한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같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과 발전소, 철도 등이 있었지만은 한국은 폐허뿐인 날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현재 남북의 상황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은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북한은 완전히 실패한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도 남다릅니다. 한국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25년까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은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회원국이라며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연계되고 주요 7개국 G7에 초청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10위 내지 12위 이내의 큰 경제 규모인 한국은 1950년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오히려 원조를 주는 주요 국가 반열에 선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민주주의의 동반자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지지하는 인권 옹호 국가라고 세계적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유엔사의 성격과 역할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창설돼 1957년 7월 서울 용산 기지로 옮겨온 뒤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6.25 전쟁 참전국 중심의 회원국으로 구성돼서 평상시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보 측면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받아서 한미 연합사령부의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사시 전력 제공국의 병력 장비가 들어오는 통로는 요코스카 등 유엔사 후방 기지인 주일 미군 기지 7곳입니다. 이들은 유사시에
우리나라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 이후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등 여러 나라가 함정과 해상 초계기, 잠수함 등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서 북한 불법 환적 선박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과 항공기들이 유류 등 보급을 받고 있는 것도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들입니다.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미 해군 기지 중 해외 최대인 7함대 모항 요코스카를 비롯해서 요코다 공군기지, 사세보 해군기지, 캠프자마 유엔기지 등 일본 본토의 4기지와 가데나 공군기지, 후덴마 해병대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 등 오키나와의 3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코스카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되어 있어서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였던 장광현 예비역육군소장 저서에 따르면은 우리 한반도 최근접 군수지원기지인 사세보 해군기지에는 탄약이 580여만 톤, 유류 2억 1,100만 개럴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7함대 소속 함정 70여 척이 3개월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 세계 최강 F-22 스텔스기 등이 배치되어 있고 북한 지역까지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출격할 수 있습니다. 유엔사 후방기지가 없으면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유엔사는 유엔이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출시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장기 맞춤형 특별안전보장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로 여러 해 근무했던 거보 장군은 앞으로 지구상에 유엔사와 같은 조직을 다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가까이 유엔사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연결고리를 알고 하는 것이었는지,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문재인 정부 후반 들어서 유엔사에 대한 눈총 주기는 주한미군과 유엔사는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을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은혜에 감사하는 게 무엇이고 은혜를 배반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모여 한심한 짓들을 벌였던 일들이 요즘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청와대 군 수뇌부 행사에서 문재인은 당시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에게 묻기를 전시 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 후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불신과 견해는 정권 내내 계속됐다는 겁니다. 대통령 특보였던 문정인은 유엔사는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고 임종석은 유엔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은 유엔사는 족보가 없다,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이 정권 말기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한
종전선언에 유엔사가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문정인, 임종석, 송영길, 이 가운데 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뼈아프게 고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현실성 없는 허황된 꿈속을 헤매는 어리석은 자의 비위만 맞추다가 인생을 끝내게 될런지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되찾아가야 할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